번째, A의 제곱근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서 이 A 값은 중등 과정에서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어야만 돼. 알겠습니까? 전제, 주기 중요하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때 제곱근이 정의가 돼. 그제? 자, A의 제곱근 하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그제? 요 X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지, 그제?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데, 그제? 이게 A의 제곱근의 정의다. 예를 들어, 봐봐.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하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됐다, 그제? 이거 중1 과정에서 많이 배웠죠, 그제? 이 X값은 2를 제곱해도 4가 되고, 이 X값은 마이너스 2여도 되지, 그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요에 한번 또 볼까? 0의 제곱근을 한번 보자. 0의 제곱근을 구하면, 그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게 하는 요 X값은 하나네. 얘는 두 개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0의 제곱근만은 x가 0으로서 한 개 존재한다. 그죠? 왜? 0은 양음이 없잖아. 자, 마지막으로 요에 한번 가볼까? 음수 4의 제곱근을 구하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 4가 되게 하는, 그죠? 이 x값은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수를 제곱하는 항상 양이 나오지. 양을 제곱해도 양, 음을 제곱해도 양이 오는데 음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음수 사이의 제곱근은 존재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전제로 A라는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제곱근을 구해줘야 한다고. 고등 과정에서는 얘가 존재해. 가짜의 수를 만들어준다고. 알겠네?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수들은 제곱해서 4가 되는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2의 제곱근, 네가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2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했단 말이야. 그제? 맞네? 네. 결과적으로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이 실수 X값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맞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루트라는 제곱근의 표현을 배우게 된다고. 알겠죠? 이런 수는 네가 현재 만들어낼 수가 없지.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A의 제곱근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인데, 이런 자연수나 이런 0값은 상상해서 구할 수 있지만, 이런 수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래 뒤에 가면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 생겨. 여기 제곱 없애봐. 제곱 없애면 x는 이렇게 암기해 주는 거야. 얼마? 이제 처음 배우는 이 기호가 루트다. 루트 또는 근호라고 돼. 우리말로는 근호. 영어로는 루트라는 이름을 붙여줘. 루트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뿔마 루트 A야. 2차 방정식에 근 구할 때 저렇게 구하거든.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놓고 보면 얘도 두 개의 값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야. 뿔마 루트의 기호를 이제 배웠잖아. 루트 2 이렇게 존재한다고. 알겠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변화를 줘야 한다고. 얘처럼 우리가 4의 제곱근도 봐봐. 원래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은 요거 제곱을 없앴을 때 x는 뿔마 루트 4. 여기에서 나중에 제곱근의 성질을 배우면 얘가 벗어져서 2와 마이너스 2의 표현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표현이 얘라고. 얘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건 암산으로
제곱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제곱수기 때문에. 제곱수가 아니거나 제곱수이어도 여기에 집어넣고 나중에 베끼는 연습을 하면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A의 제곱분 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요 제곱을 없애면 뿔마 루트라는 요 기호가 붙더라라는 사실을 이해해줘야 해. 맞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든 이유가 있거든, 나가요. 자,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들이 있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뿔마 루트 A가 생긴다며, 그지? 이 X값이 얘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A에 요 플러스 루트 A가 여기 대입될 수 있지. 플러스 루트 A의 제곱은 뭐가 돼? A가 되지.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뭐 돼? A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므로 아하, 첫 번째 우리는 요 사실을 알 수 있다. 루트 A의 제곱도 A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A가 됨을 이 제곱근의 정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돼. 즉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나중에 계산할 때 봐. 루트 2라는 요 수의 제곱이 있지. 얘도 2가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요거처럼 비슷한 역할을 해줄 거 아니야. 그제?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도 2가 된다라는 사실.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요 x값을 실제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되잖아. 저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리는.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요걸 한번 살펴보자. 제곱근을 구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잖아. 이걸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이 A의 제곱근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이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A의 제곱근 중에 A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 하면 제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A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틀어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A의 양의 제곱근만을 구하시오 하면 저 뿔마 루트 A 중에 루트 A 있지. 양수만을 우리는 얘라고 쓸 수 있다. A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 하면 A의 제곱근 중 음수인 놈을 택하라는 소리야. 알겠네? 저 제곱근 두 개 있잖아. 그것 중에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분류해서도 쓸 줄 알아야 해. 이 두 개를 통틀어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따로따로도 시험 문제 나와. 맞죠? 맞죠? 예를 들어 여기 볼게요. 3에 하자. 3에 양의 제곱근을 구해줄래? 라고 물었어. 양의 제곱근 정확히 구분해야 해. 양의 제곱근이니까 원래 3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3이잖아. 그중 양수인 얘를 택해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하나 비교할 것이 있거든. 요 두 개와 이것도 잘 나온다. 제곱근 A는 이게 도치되어 있지 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그지? A의 제곱근 하면 이 두 개를 의미하지, 그지? 여기에서 제곱근 A 하면 이 제곱근 루트를 의미한다. 이건 루트를 의미해. 그래서 우리는 루트 A가 정답으로 체크가 돼야 해. 제곱근 A는. A의 제곱근은 두 개고 제곱근 A는 루트의 의미만 갖는 거예요. 제곱근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제곱근 3 하면 그냥 루트 3이라고. 요것도 종종 실수해오는 애들 많아. 그지? 3의 제곱근과 달라. 루트 3을 의미한다라는 사실. 그 다음 이런 성질들도 선생님이 예를 든 이유가 있다. 양수의 제곱근의 개수는 항상 두 개야. 양수의 제곱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해. 어디든.
맞니? 여기도 보면 3의 양의 제곱근 이건 하나고 3의 제곱근 하면 뿔마 루트 3에서 두 개가 나오겠지. 2의 제곱근도 두 개 나오지. 0의 제곱근의 개수는 하나.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옳고 그런 문장이 종종 잘 나온다고. 요 성질도. 알겠어? 그래서 요 예를 든 거야. 근데 루트 A의 제곱이지. 루트 안이 완전 제곱수잖아. 또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자, 루트 안이 제곱꼴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얘는 양음을 판단해서 베껴야 한다. 약속이야. 양음을 판단해서 베껴. 양음을 판단해서 베끼는 것 중에 우리 중1 때 배웠던 절대값 A 있지. 얘와 같다 일단. 그치? 얘와 같다. 얘도 양음을 판단해서 니들 베꼈다. 원래 거리지. 원점에서 A 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절대값은. 거리는 의미 없어. 항상 양이라고 배웠지. 그치? 절대값은 거리야. 원점에서 요 지점까지의 거리. 거리가 의미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 얘들을 베낄 때 규칙이 같기 때문에 얘들이 같다라고 배웠다고. 중요한 사실의 제도. 알겠습니까? A가 양이라고 판단이 되면 양수라고 판단되면 양이라고 판단되면 루트와 제곱이 떨어지고 A로 나와. 이 자체는 A지. 그제? 양이라고 양수. 만약에 A가 음수라고 만약에 판단이 됐다라고 해봐. 좀 미치. 얘가 음이라고 판단됐다라고 해봐. 그제? 결과적으로 발음 나면 얘는 그 발음 난 거 있지. 발음 난 걸 달고 나와야 끝내는 얘가 양수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자체에 뭐를 가지고 있어? 음을 가지고 있거든. 아까 거리는 음이 될 수 없다며. 이 음이 붙은 이유는 이 자체에 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음음 작용돼서 양으로 변한 거야. 알겠습니까? 음이 달려야만 얘가 양이야. 맞죠? 참 중요한 개념인데 얘가 고등학교 때도 많이 써먹어.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빨리 푸는 학생은 양 발음 나면 그대로 나오고 발음 나면 그 식이든 수든 달고 나오면 돼. 가로든. 즉 얘를 한번 볼게. 혼선 가져오면 봐봐. 아가 수로 먼저 접근해 볼게. 이거 꼭 한 문제 또 나오죠. 어떤 식으로든. 봐. 루트 9라는 놈이 있어. 그제? 이제 이렇게 베껴지는 원리가 얘야. 얘는 뭐의 제곱이지? 루트 3의 제곱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베끼지 말고 이걸로 판단해서 베껴 버릇을 해야 식이나 수나 똑같은 룰을 적용하게 되는 거지. 얘는 양수지. 양이잖아 3은. 그제? 양 발음 났으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 다음 요 얘를 볼게. 아가야.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우리가 얘가 3이 됨을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뭐냐면 중1 때 이거 배웠잖아. 음수 3의 제곱은 9야. 그지? 루트 9지 그지? 루트 9잖아 그지? 루트 9는 3일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식 때문에 이 소가로 아니. 소가로 자체가 음이지 그지? 음이지. 그러므로 루트와 제곱이 없어지면서 저 가로는 가로로서 이렇게. 가로는 뭐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한다. 가로 자체 안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아까 이 마음속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지.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음수거든 그지? 제곱한 거 말고 제곱하면 양이지. 제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밑을 쳐다보는 거야. 음이지 분명히 음이야. 그럼 음이면 뭐 달고 나오라 그랬어? 음을 달고 나오래며. 이 가로가 음을 달고 나와서 작용돼서 3이 됐던 거야. 알겠습니까? 너 이거 3이라고 했잖아. 아까 9 되니까 9는 3의 제곱이지.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3과 같거든. 이렇게. 그지? 원점에서 음수상까지 버리니까 3일 수밖에 없다고. 음의 보고 떨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웠잖아 니들. 음의 보고 떨어지고 3이라고 했죠. 그냥. 맞아요? 아니 제곱하면 9잖아. 제곱하거나 이거 제곱하면 3의 제곱 되지 그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3 나오고 우리가 이 자체가 발음 나잖아 그지? 발음 나니까
저 동그라미가 달고 나와서 작용해서 3. 원리는 이거라는 소리야. 원리는 네 말대로 이걸 계산할 때 봐봐. 루트 요거 지수법칙의 양되지. 양의 3의 제곱이 돼서 얘가 다시 양이지, 그지? 양이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네? 그런데 식일 때는 그게 안 통하거든. 식일 때가 문제라. 발음 나는 대로 우리가 원리대로, 즉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분명히 얘가 음이거든. 발음 났으니까 똥골뱅이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된다고. 똥골뱅이 안에 마이너스 3이 돼 있죠. 작용돼서 3. 이 원리를 한 번쯤은 기억해 달라는 소리야. 수일 때는 다 양으로 나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봐. 네 말대로 우리 이런 거 배웠다. 자, x가 1과 2 사이의 수일 때 이걸 풀 줄 알아야지. 알겠네? 루트 이 두 가지 관점을 봐야지. 이걸 간단히 하래. 이것도 저 개념 정리거든. 이 루트와 제곱이 떨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 근데 얘가 양이냐 음이냐, 요 가로를 잘 봐. 양이냐 반드시 시험 문제는 얘가 양이냐 음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판단하라고 이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야. 이 범위의 수는 뭐 1.1, 1.5 막 이런 게 될 수 있지. 그 숫자들을 상상하면서 여기다 집어넣어. 1.1 집어넣으면 양이지. 양 발음 났지, 그제? 양 발음 났으면 가로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가로가. 이게 라지 A의 부분이야, 저기. 그러므로 x-1이 되고, 정신 바짝 잡아. 얘는 발음 나지, 그제? 발음 났잖아, 그지? 얘는 발음 났기 때문에 요 가로가 막 발음 난 거 이렇게 달고 나오면 돼. 가로와는 변함이 없어야지, 일단. 가로와는 1-x 이렇게 해서. 그럼 틀릴 수가 없어요. 저 정의를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알겠네? 이렇게 해서 얘는 뭐가 돼? -1 플러스 x가 되겠지, 계산 결과가. 됐어요? 자, 얘 몇 개 더 들어볼게. 이런 것도 우리 많이 출제된다. A가 양일 때. 요것도 실수하는 애들 많아. 뭐냐면 루트 9a제곱 루트 마이너스 3a제곱 이 두 개를 비교해보자고. 알겠습니까? 이거 비교해봐. 자, 얘도 3의 제곱이지, 그지? 제곱꼴이어야 벗어. 제곱꼴이 아니면 못 벗는다 그랬지. 됐지? 그러면 볼게요. 자, 얘를 묶어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3a의 가로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됐습니까? 현재 상태에선 배운 게 제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벗을 때 이렇게 해도 돼. 각각 요거 3의 제곱 양이니까 벗고 이제 그 다음 개념이거든, 걔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그제? 그러면 아가야 봐. 얘가 양이 A가 양인데 3배도 얘는 양이지. 판단 정확히 하면 돼, 이렇게야. 양 발음 났으니까 루트와 제곱 없어지면서 가로 그대로 나온다고. 가로 양 그대로 3a가 돼. 하지만 얘는 잘 봐요. 아가요. 얘가 a가 양인데 음수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음이지. 도 판단하면 소가로가 음이지. 라지 a가 음이지. 이 라지 a가. 그러므로 루트와 제곱 떨어지면서 저 가로가 발음 난 걸 달고 나오면 돼. 그럼 틀릴 수가 없어. 가로 안에 뭐 있니? 음수 3a가 있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3a. 이렇게 같아지는 거야, 얘도. 알겠어? 이렇게 같아지는 거야. 너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이거 하면 9. 이거 하면 a제곱.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상황별로 우리가 봐줘야 한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가 a가 음일 때로 갔어. 여기 보세요. a가 음일 때 루트 9a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3a의 제곱을 놓고 봐봐. 이런 형태. 볼래? 그러면 얘 묶으면 잘 들어야 돼. 이거지. 그래? 지수법칙이. 이때 얘의 부판단해봐라. 얘 부판단은 음이지. 음이므로
제곱과 루트 달고 나오면 돼 가로가. 달고 나오면 된다고 가로가. 가로 안에 뭐 있어? 3회. 음수 3회가 정답이라고 해. 알겠네? 발음 나는 거 그대로 나오면 돼.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얘도 봐. 저기 룰이니까 어쩔 수 없어. 수일 때는 너처럼 막 제곱해서 양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식일 때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고집 피우다가 많이 틀려. 알겠습니까? 얘 봐. 얘는 양이지. 얘가 음이니까. 양 발음 났잖아요. 제곱과 루트 떨어지면서 그대로 나오면 돼. 이렇게. 양 발음 나는 거. 그럼 가로 안에 뭐 있니? 얘가 된단 말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확실한 주관을 가져야 한다. 알겠습니까? 1학년 때 그지? 형식적으로 그냥 구만 떼면 된다 그랬지. 그지? 이것도 이렇게 만들면 학생들이 많이 혼선 가지고 봐. 0과 1 사이의 수일 때 절대값 1 마이너스 x 이걸 베끼래. 이것도 양음 판단해가 똑같아. 이게 양인지 음인지 볼게. 야, x가 0과 1 사이의 수래. 그지? 그럼 0.5 집어넣으면 0.7 집어넣으면 양이네. 항상 양이네. 양이니까 그대로 1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야. 맞니? 만약에 절대값 x-1 했어. 얘 한번 볼게. 얘 집어넣어봐. 이 사이수. 그치? 음이지. 이 밑줄이 뭐야? 발음 났지. 그치? 발음 나면 요 놈이 뭐 달고 나와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와야 한다고. 알겠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옳고 그른 문장이 잘 나온다. 그치? 소문자로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와 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토대로 하면 이런 개념을 또 하나 만들어냈을 거야. 루트 안의 값이 제곱수잖아. 제곱수 알지? 또 제곱수가 뭐? 자연수를 제곱해서 얻어진 수들이야. 1, 4, 9, 16, 25 이런 걸 제곱수라고 하거든. 루트 안이 제곱수면 얘는 뭘로 빠지지? 자연수로 빠진다라는 사실이지. 맞네? 그제? 만약에 루트 안이 제곱수가 아니면 못 벗어. 완벽하게 못 벗는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봐. 루트 안이 1이야. 루트 안이 2, 4야. 루트 안이 9야. 이렇게 제곱수. 루트 안이 16이야. 여기에서도 원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봐봐. 얘는 금방 배웠듯이 1이지.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지. 얘는 뭐지? 3이지. 얘는 뭐지? 4지. 됐네? 그렇다면 우리가 루트 2라든지 루트 3이라는 이 수는 그제? 루트 1과 루트 4 사이의 수가 되지. 그지? 크기를 보면 맞네? 이 수들은 대략 1점 얼마인 근사값을 가지는 수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완벽히 벗으면 이런 건 자연수로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할 수 있지만 얘들은 유리수야. 그지? 얘들은 못 벗잖아. 못 벗어. 제곱수 말고는 못 벗어 완벽하게. 그런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들을 비순환수로서 1점 얼마인 수 얘들은 완벽히 못 벗으니까 무리수가 되는 거야. 무리수라는 이름을 붙여. 그래서 이제 무리수의 종류가 두 가지로 늘어난다. 뭐 파이라는 원주율이 있지. 비순환수다. 3.14259에서 그치? 비순환돼. 이 무리수들도 비순환소수다. 알겠어? 자, 비순환소수는 무리수의 일종이라 했지. 이제 유리수, 무리수를 가늠할 때도 이 루트 안이 제곱수 있잖아.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럼 봐. 너도 여기 봐. 루트 5라는 수가 있겠지 여기? 루트 6, 루트 7, 루트 8이 있지. 예? 그러면 얘 수들은 대략 2점 얼마면 수지.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 논리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무리수의 대수를 비교할 때 봐봐. 얘의 중간은 1과 2의 중간은 1.5지. 여기가 1.5지.
이 루트 2는 1.5보다 작은데 편중되어 있지. 맞아? 이거는 1.4 얼마로 가는 거고 얘는 1.5를 넘었으니까 알겠니? 1.5 넘었었는데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저런 수들은 좀 애우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도 좀 써먹는데 이 세 가지 수만 잘 알고 있어도 대략의 값을 알고 있어도 뭔가 계산할 때 많이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애우라고 했던 거구나. 원주율 파이 3.14259이 애웠듯이 얘들도 대략의 근사값이 있는데 얘는 근데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소수점 5자까지 알지 않아도 돼. 대략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대수 비교할 때 저게 대단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할 때 이렇게 근사값을 이용하는 거야. 됐니? 자, 얘가 정확하게 1.4 정도, 얘는 1.7, 얘는 2.2 요 자리까지만 외우고 있어봐요. 나중에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런 수들. 그러면서 나는 저거를 더 확장해서 봐봐. 아까 그랬잖아. 얘가 1.5 정도 돼서 난 1.4, 얘는 1.7 애운 걸 토대로 하면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봐. 이 정 가운데는 없잖아. 이 두 개는 2.5보다 작은 수겠지. 그래서 대수 비교할 때 얘들 있잖아. 얘를 뭐 2.3 정도 잡으면 얘는 2.4. 얘는 2.6 정도라 2.7. 그렇게 잡아도 훌륭하단 말이야. 알겠네? 이 사이에는 더 많은 근사값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도 대수 비교할 때 나는 그딴 식으로 많이 고등학교 때도 적용해서 이해를 했다고. 알겠죠? 그런 걸 잘 배워두면 써먹을 때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루트 8이라든지 루트 24라든지 이런 수들은 베껴지긴 베껴지는데 퍼펙트하게 베껴지지가 않지.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보충해서 알아야 한다. 뭐냐면 A가 양수일 때, 그치? A가 양수일 때 루트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뭐 A제곱 B가 됐어요. 이렇게. 맞네? A제곱 B가 됐단 말이야. 얘는 아까 봐봐. 일부분을 베껴낼 수 있지. 그치? 얘는 못 벗어. 제곱수가 아니잖아. 얘가 양이니까, 그지? 양이니까 아까 저거 벗었듯이 A 루트 B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됐지? 예를 들어 여기 봐봐. 루트 8은 어느 정도는 베껴진단 말이야. 얘가 4, 2, 8이니까 제곱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안에. 자, 루트 4가 2의 제곱, 그지? 2의 세제곱이지만 2의 제곱 곱하기 2지. 얘는 벗는단 말이야. 이렇게 2 루트 2가 되는 거야. 맞아? 기억나죠? 그 다음 루트, 자 24를 놓고 봐. 이제 루트 24는 다는 못 벗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곱수 4, 6은 24이지. 6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4는 2의 제곱이지. 그래서 암산으로도 이제 많이 연습한 학생은 2 루트 6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이거보다 더 큰 수들이면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제곱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해주면 돼. 됐습니까? 근호 베끼는 거 완벽하게 여기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야. 근호 베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런 크기들이 원래 무리수도 존재하거든. 그래서 제곱근의 대수에 대해서 한번 살포시 설명할게요. 제곱근도 크기가 존재한다. 왜? 모든 수는 있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복수수라는 수 마지막 수에서 얘기를 배워. 그 수만 대수 비교를 못해. 가짜의 수가 들어있어서. 나머지 수들은 대수가 비교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루트가 들어가 있는 그 수들의 대수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 첫 번째. A라는 수가
b라는 수보다 작아. 단 a, b는 양수여야지. 음수에서는 정의를 못 내리니까. 맞죠? a 수가 b 수보다 작아. 저희는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안이 큰 수가 크더라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다. 루트 안이 큰 수, 그죠? b가 더 크다네. 그죠? 즉 2와 3을 놓고 봐봐. 그죠? 3이 더 크지? 이때 루트를 씌우면 루트 2와 루트 3 어느 것이 커요? 루트 3이 크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꾸로 우리가 루트 A와 루트 P의 루트 B의 대수가 이거야. 거꾸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거 되면 A가 B보다 어떻겠니? 작다라는 사실이지. 됐어? 됐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수에서 또 관점이 생기거든. 이건 양수지. 이건 양수지. 만약에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은데 양쪽에 음을 취했어. 이건 중학교 1학년 개념으로 봤을 때 음수 곱하면 원래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되지? 바뀐다라는 사실이지. 됐습니까? 됐어요? 예를 들어 음수에서 봐봐. 일반적으로 니들 루트 2와 루트 3을 비교해보면 루트 3이 더 크지. 하지만 루트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3은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 개념은 뭐에 따라 결정해 주도 돼? 우리가 음수에서는 니들 이런 개념 배웠잖아. 중1 때. 절대값이 큰 수가 그제? 절대값이 큰 수가 작더라.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큰 거야. 알겠네? 그리고 음을 곱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겠지요. 그 성질로 우리가 이런 걸 보여줘도 되고. 맞죠? 무리수도 이렇게 루트가 만들어진 이런 수도 대소가 비교된단 말이야. 크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나열을 할 때 그지?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6, 루트 7 해서 이 사이 수들이 그지? 얼마의 근사값을 갖는지를 아까 판단해 봤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볼까? 이게 이제 어렵게 만들어지면 좋은 문제들이 된다고. 보세요. 자연수가 되도록 금방 배운 제곱수를 잘 상상하는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값을 구하세요. 했단 말이야. 자연수 x값. 이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렇게 멘트를 알려줄 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셔, 가장 큰 정수를 구하셔. 왜? 답이 여러 개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뺄 때와 두 문제를 놓고 보자. 18 더하기 x가 있고 18 빼기 x가 있어. 그러면 분명히 제인이 너 생각해봐. 18에서 x를 뺐으니까 자연수가 되려면 이 루트와는 제곱수가 돼야 하거든. 그럼 18보다 작은 수가 돼야지. 그치? 맞잖아. 자연수가 되는데 빼져 있으니까 18보다 클 수는 없어. 만약 if 얘가 1이라면 루트 17 안 되지. 그치? 바로 18보다 작은 제곱수를 상상하는 거야. 뭐 있지? 1, 4, 9, 16 제곱수. 그치? 18보다 작은 제곱수. 그러므로 얘가 1이 되려면 x는 얼마면 되니? 17이면 되겠다. 그치? x는 17도 돼. 그 다음 얘가 되려면 x는 얼마면 돼? 14. 얘가 되려면 9. 얘가 되려면 2. 그 수들이 되지. 그치? 자연수 x래. 자연수 x. 자연수 x. 만약 왜 정수 x는 못 냈을까? 출제자가. 그럼 너무나 많아지지. 그치? 왜? 음수 얼마 붙이면 양양돼서 그죠? 그래서 자연수 x라는 값. 됐어요? 그럼 밑에 걸 한번 볼게요. 밑에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 x값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만약 이거 너무나 많아. 18보다 큰 제곱수는 너무나 많지. 그럼 뭐 18보다 큰 제곱수를 상상해야 해. 그거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야 가장 작은 x가 되는 거지. 그죠? 4, 4, 16 얘보다 작아. 5, 25가 될 때 x값은 7이지. 그치?
가장 작은 x값이 7이야. 됐어요? 왜? 그 다음 뭐 77, 49도 있고 66, 36도 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얘는. 그 다음 또 문제 하나 또 만들게요. 루트 18 곱하기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값을 한번 구해나가보자고. 곱해져 있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지? 원래 루트 안이 제곱수가 되면 된다며. 너 제곱수의 정의 알지? 자연수를 제곱해서 얻어진 수들인데 1, 4, 9, 16 그 수들의 특징은 뭘까? 소인수분해를 했지. 소인수분해를 해서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면 제곱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네? 원래 제곱수가 되니 안 되니를 판단하는 방법은 실제로 제곱수를 만들어가도 되지만 소인수분해를 해나가는 거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야 제곱수다. 알겠네? 그 논리를 생각하면 아가야 봐봐. 자, 얘 소인수분해하면 뭐 될까?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x지. 뭐 때문에 너 18은 제곱수가 아니다? 뭐 때문에? 2 때문에요. 이해됐니? 2 때문에. 선생님, 그러므로 얘가 자연수가 되는 방법은 참 중요하다.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한다. 이 x는 반드시 2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다음에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2야. 그런데 졸라 많지. 우리 이 x의 범위가 그래서 설정되면 참 좋은 문제다. x값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주어지면 엄청 좋은 문제야. 이거 말고도 너 만들어. 반드시 2는 가지고 있어야 돼. 얘가 홀수승이 있대. 그래. 그 다음 수 2 곱하기 그치? 너 만들어낼 수 있어? 제발 좀. 2의 제곱하면 되잖아. 2는 반드시 있어야 해. 알겠네? 1의 제곱은 여기에서 써먹었지. 2 곱하기 1의 제곱은. 이 룰을 잘 보라고 선생님. 2 곱하기 또 어떤 수 있어? 3의 제곱. 2 곱하기 4의 제곱. 졸라 많지. 그래서 어떤 특정 범위까지 얘들 구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많이 출제되죠. 알겠네? 중학과정에서 뭐 가장 작은 또는 어떤 범위까지 이렇게. 왜?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뒤가 제곱수면 되는 거지 또. 이해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요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제 나누기의 형태. 이런 게 꼭 나온다 100%. 넷 중에 하나 난다. 그지? 선생님 장담해요. 중상 올라가 보세요. 자, 루트 x분의 24가 네가 자꾸만 이런 문제 접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오호.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값을 구해보래. 이것도 얘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야. 곱하기인 경우 나누기인 경우는 소인수분해고 얘들은 제곱수이지. 가까운 제곱수. 18보다 작냐 18보다 크냐 이런 거 꼭 기억해줘. 얘 소인수분해하면 뭐 이야 이거는 그럼 봐. 얘 왜 제곱수 안 되죠? 이거 3승이지. 짝수승 되려면 x 하나 줄어들어야겠다. 얘도 홀수승이지. 맞아? 얘도 죽어야겠다. 얘 하나 죽고 얘 하나 죽으면 돼. 그치? 그러므로 x는 2랑 3이라는 요 인수가 들어있으면 되겠다. 또 있네. 그치? 뭐만 이 두 개 줄어 안 되네. 요것밖에 없네. 그치? 6이면 제곱으로 빠져나가지. 2의 제곱만 남아서. 요런 유형. 이걸 짝수승으로 만들어주는 x값 약분이지. 그지?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죠. 실수의 체계, 즉 족보제. 중학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수의 세계지. 중등 2학년 과정에서도 실수의 체계를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그 무리수가 이제 하나가 더 첨가된다라는 사실. 무리수가 하나. 다른 게 뭐 많이 첨가된 게 아니야. 루트를 배웠기 때문에. 루트라는 것도 수야. 그지? 무리수, 유리수로 갈린단 말이야. 소수도 갈렸었지, 그제? 유한소수, 무한소수. 무한소수 중에 비순환소수. 순환소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됐지, 그제? 맞네? 그렇게 수의 체계가 바뀌는데, 실수라는 놈은, 이제 이 체계 하나만 알면 돼.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우리는 실수라고 하죠.
x를 통틀어 실수라고 하더라. 이때 아가야 유리수의 정의가 뭐지? 그래야 우리 이 유리수를 또 족보내줄 수 있지. 유리수의 정의 배웠지. 분수꼴로 간단히 설명할게.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지. 그래? 단 a, b는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서 a는 0이 아닌 정수. 이게 유리수의 정의다. 정확한 분수꼴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단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수는 뭘로 분류돼? 정수라는 놈과 정수 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알겠네? 정수라는 놈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정수에는 뭐가 있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그치? 세 가지로. 이 양의 정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도 하지. 무슨 수? 자연수.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한번 볼게요. 정수가 아니면서 유리수 되는 거. 그지? 소수 중에 유한소수. 그지? 그 다음 순환소수. 잘 들어야 해요. 순환소수. 그 다음 분수 자체로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만 정리하면 된다. 무리수는 전부 다 비순환 소수야. 비순환 소수에는 두 가지 이제 파이랑 루트의 값 중 루트를 벗을 수 없는 수. 넓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무리수가 있는 거야. 됐지? 됐지? 일단 유리수라는 놈은 네가 제목을 우리는 대학 과정에서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하거든.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실수의 조밀성. 이것도 옳고 그른 문장에 잘 나온다. 유리수의 조밀성. 이게 뭐를 의미해요? 조밀하래. 조밀. 즉 두 유리수 사이에는 열나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지.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는 거야.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지. 이거 맞는 문장이지?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자, 0.1과 0.2가 있어. 그죠?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 존재하지. 맞네? 0.12, 0.1002. 그제? 네가 만들어 0자만 엄청 붙여서 그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는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해.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 다음 이제 무리수의 조밀성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네가 생각해봐. 자, 요거만 바꿔주면 돼.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 한번 볼까요? 루트 2와 이거 무리수지. 루트 3 무리수지. 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왜? 아까 얘는 1.4 정도 된다며. 얘는 1.7 정도 된다며. 그러면 선생님 하는 거 루트 2 플러스 0.0001 루트 2 플러스 0.0을 더 붙여주면 그치? 더 사이로 루트 2 바로 앞으로 계속 당겨지겠지. 그치? 루트 2 플러스 0.00001 그치? 이 뒤에서는 루트 3 빼기 0.1 루트 3 빼기 0.01 루트 3 빼기 0.00001
야, 너 어떤 유한소수를 무한소수에서 비순환소수에서 뺀다 해서 그지? 유한소수 되는 거 아니지. 비순환소수 될 거 아니야. 됐네. 요 뒤에서는 이쪽으로 우리 접근하면 루트 3 빼기 0.1, 루트 3 빼기 0.01, 루트 3 빼기 0.001, 루트 3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잡을 수 있지. 이거 조심해야 한다. 무리수 엄청나게 존재,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그게 뭐니? 무리수의 조밀성이지. 아무리 작은 유리수 사이라 해도 맞아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됐어요? 됐어요? 그걸 우리는 옳고 그런 문장에 많이 써먹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근표라는 게 이제 그걸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교과서 맨 끝에 보면 제곱근표가 나와. 알겠네? 제곱근표는 보통 표는 자 1.00에서 99.9까지 있지. 루트가 씌워져 있는 수들의 표를 읽는 거야. 알겠네? 1.00부터 99.9까지. 자, 그러면 그 표는 선생님 그리기가 힘드니까 선생님이 정리해온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살포시 보고 이해해보죠. 여기 봐봐. 제곱근표 칠판 보세요. 어려운 표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듯이 제이나 봐봐. 1.00에서 99.9까지 루트가 씌워져 있는 경우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 루트 1.12를 이 표에서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거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이 세로줄이다. 약속이다. 세로줄은 항상 소수 첫째 자리. 그 다음 소수 둘째 자리. 이 수만 있는 건 아니지. 이따 다시 이 그림 속에서 예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 루트 1.12 하면 세로줄에서 1.2까지 1.1까지 읽어. 맞지? 1.1까지 세로줄. 그 다음 2는 여기 1, 2, 3, 4, 5, 6, 7, 8에서 9까지 있을 거야. 여기. 맞네? 요 2는 소수 둘째 자리 수야. 소수 둘째 자리 2. 가로줄은. 그래서 1.1과 2가 만나는 요 수가 얘의 근사값이다. 알겠네? 그럼 여기서 1.22는 이해되겠다. 루트. 이제 요거 읽어주면 돼요. 됐죠? 표 읽는 거.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세로. 맞아? 만약에 루트 92.4했어. 이렇게. 92.43 이렇게 있어.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이쪽에 92.4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가다 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면 그 다음 1, 2, 3, 4에서 3이 여기쯤 있겠지. 그죠? 3 맞네? 이 값과 이 값이 만나는 여기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곱근표를 읽어주면 충분히 우리가 제곱근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겠지. 있어요? 아이고 예제 하나 더 볼게. 그럼 여기 봐. 두 가지. 선생님이 그 표는 못 만드니까 이 예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 여기 봐봐요. 예제 2번 보세요. 루트 31.7이지 그죠? 그러면 봐. 31이 어딨니? 소수 30, 이건 여기까지 읽어줘야지. 31이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지. 그죠?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가 이쪽 라인이네. 왜냐하면 한 자리 또 1점 아까 그거는 그지 세 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자리 두 자리를 앞에서 읽어주고 지금 요 세 자리씩 되어 있잖아. 99.9까지니까 요 두 자리 31을 일단 읽어주시는 거야. 그 다음 7 라인이 여기 있지. 그래서 5. 얼마가 돼? 630이 되겠지. 저거 읽어주면 된다고. 됐지? 그럼 거꾸로 얘는 똑같은 유형이니까 막 5.뭐니 5.797을 여기서 찾지. 그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지? 그럼 루트 33.6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다음 얘는 어디에서 짜리? 하나 더. 5.612. 5.612. 얘는 루트 31.5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표 읽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읽어주면 끝나죠. 얘를 작도할 줄 알면 나머지도 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 일단 쟤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 중2 과정에서 배웠지. 그걸 우리가 토대로 한번 길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요. 여기가 1cm, 여기가 1cm일 때 요 x. 그래? 이거 어떻게 구하나 이제 봐봐. 이제 무리수 제곱근의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저 길이도 구한다. 중2 때는 못 구했지. 제가 볼래?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잖아. 그건 불변이야. 빗변의 제곱.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야. 그치? 1의 제곱은 1이고 1의 제곱은 1이지. 그치? 그러므로 x제곱은 뭐지? 따라합니다. 2지. 그치? 중2 때는 이거 못했어. 그치? 하지만 이 제곱 없애면 뭐지? x는 원래는 뿔마 루트 이렇게 붙는다고. 그런데 길이잖아. 길이에는 음의 길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 생략하고 루트 2가 되지.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야. 원래는 뿔마 루트 2다.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 그 다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충분히 피타고라스 정리도 우리가 익힐 겸 요거 한번 볼게. 요 길이는 또 뭐가 될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이지? 그치? 얘 얼마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얼마? 1 되지. 결과적으로 5 되네. 그치? x는 뿔마 루트 5인데 길이니까 루트 5지. 이따가 루트 5도 작도해보고 루트 2도 수직선에 나타내보려고 그런 거 배우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 구해주면 돼. 이제 본격적으로 수직선 위에 루트 2를 봐야 이렇게. 수직선은 원점 0을 기준으로 그제 양수 음수로 나누지. 그러면 아가야 봐. 루트 2라는 놈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됐습니까? 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우리가 보통 수직선은 그지 1 단위로 끊어지. 1cm, 2cm 이렇게 가잖아. 수직선은. 그러므로 요 변이 1이지. 그지? 정사각형이니까 요 변도 뭐가 돼? 1 되겠다. 그러므로 아가야 봐. 이 길이가 얼마지? 루트 2 금방 배웠지. 이렇게 배웠지. 자, 여기에서 이 수직선 위에 저 루트 2를 어떻게 어느 지점에 찍나를 잘 봐. 너 컴퍼스 알지? 컴퍼스를 요 원점에 뾰족점을 대고 이렇게 부채꼴을 그릴 수 있지. 부채꼴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부채꼴 그려지겠다. 그죠? 너 부채꼴의 원리 알지? 여기 봅니다. 이 기록지가 루트 2 반지름으로서 루트 2니까 이 기록지가 뭐가 돼? 이 기록지가 루트 2란 말이야. 여기서 중요해. 너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지? 0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가면 요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0 더하기 루트 2지. 맞잖아. 오른쪽으로 가면 0 더하기 루트 2에서 만들어진 거지. 길이를 알 뿐인데 이 점의 좌표는 그제? 루트 2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지. 맞네? 이해됐지? 루트 3 작도 궁금해? 이거다? 여기 봐. 이게 루트 2지. 다시 여기에 수선을 이렇게 수선을 여기다 이렇게 내려. 맞아? 그럼 여긴 1cm지. 맞아? 여기가 이제 요 길이를 봐라. 무리수의 작도법 봐봐. 요 파란색의 기록지는 얘가 루트 2지. 여기 루트 2라며 아까. 얘가 1이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뭐 돼? x제곱은 요변 제곱 더하기 요변 제곱이니까 x제곱은 3이지. x는 이게 루트 3이야. 됐네? 이해돼서 얘를 부채꼴을 또 그려. 이렇게 그리면 원점에서 이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요 지점이 루트 3 되지. 이렇게 무리수 작도하는 거야. 그 다음 루트 4는 또 이렇게 내려. 그죠? 여기에서 얘 작도하면 이게 루트 3이라며. 얘가 1이라며. 피타고라스 정리. 원래 변칙적으로 해오면 이거다. 피타고라스 정리. 봐봐.
얘가 A고 얘가 P야. 요 길이 X 있잖아. 빨리 오는 방법 루트. 요 변제곱 플러스 요 변제곱 해주면 돼 이제부터. 맞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 얘가 루트 3이잖아. 그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루트 4집이지. 이 길이가 루트 4니까 여기 부채꼴 그리면 여기가 루트 4. 즉 2인 지점이 된다. 계속 작다면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이렇게 작도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무리수의 작도법이라고 해. 됐죠? 그런데 얘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루트 2를 작도해 봤잖아. 알아봐. 이걸 억지로 외우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게 선생님이 요 지점이 만약에 2야. 알겠어? 요 지점이 3이야. 이 길이는 1이다. 자, 이때 요 길이는 얼마지? 루트 2지. 이때 요 지점을 P라고 할게, 쌤이. 맞아? P 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아까 얘가 루트 2지. 초등학교 때로 가는 거야. 2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을 거 아니야. 맞네? 그럼 P 지점은 뭐가 돼? 2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길이만큼 더해주면 되잖아. 맞아? 그 다음 요 길이도 얼마? 루트 2지. 이제 요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Q라고 해보자. 그냥 이 길이가 루트 2야. 떨지 말고. 이 길이도 뭐지? 루트 2지. 이 길이도 루트 2잖아. 그런데 3인 지점을 출발해서 왼쪽으로 갔지, 그지? 3인 지점을 정확히 하는 거 아니야. 3인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빼기 해주면 되지, 그지? 이 길이만큼 빼주면 되잖아, 3인 지점에서. 이 지점은 3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하면 우리가 이런 논리거든. 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 토끼띠을 여기가 1이라는 자연수가 있어. 너 오른쪽으로 2cm 더 가. 오른쪽으로 2cm 더 가래. 이 지점은 얼마니? 3이지, 그지? 이거에서 2 더해줬잖아. 그 다음 중학교 1학년에서 2cm 왼쪽으로 갔어. 너 이거 막 셌을 거 아니야, 2cm, 그지? 이거 요 지점의 좌표 뭐 되지? 마일 되지, 그지? 2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2에서 이 기준점에서 이만큼 간 지점을 빼면 된다고. 그리고 니들 이런 거 배웠잖아. 2보다 3 큰 수는 덧셈이 되는 거야. 3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2보다 3 작은 수는 왼쪽으로 가지, 그지? 그거 2 빼기 3이다. 뺄셈으로 의미하지. 2 빼기 3. 그 논리와 비슷하지. 그러므로 그런 거 다 둘째치고 이해로 푸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푸는데 여기 봐봐. 어떤 무리수든 갑니다. 잘 들어. 이 길이가 만약에 루트 K야. 요 지점이 A야. 요 지점이 A야. 됐어? 자, 이때 요 지점의 좌표는 뭐니라고 물으면 기준점이 얘잖아. 어차피 얘가 루트 K지, 요 길이가. A 플러스 루트 K가 되고, 됐네? 만약에 이 길이가 루트 K야, 그제? 대체 두 가지만 알면 돼. 이쪽으로 우리가 부채꼴을 그렸을 때, 요 지점의 좌표는, 그지? 이게 루트 K지. 왼쪽으로 루트 K가 간 거 아니야, 기준점에 의해서. 이걸 기준점이라고 해. A 빼기 뭐가 돼? 루트 K가 된다.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러면 마지막 예, 이 정도만 풀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겠지. 이건 2cm야. 알겠네? 이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겠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길이를 구해야 한다. 그죠? 아까 루트 유변제곱 플러스 유변제곱이지? 루트 5네. 그죠? 얘가 루트 5네. 맞네.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5일 거 아니야. 여기가 부채꼴이니까 3 더하기 얼마가 돼? 이렇게 주면 틀릴 수가 없죠. 됐습니까? 봐. 첫 번째. 내 말 좀 한번 들어볼까?
너 실수 있잖아. 실수라는 수는 그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하지. 그제 너 수직선이라는 직선 아까 그려봤지. 수직선을 다른 말로 우리는 실직선이라고 한다. 수직선을 실직선이라고 한다. 왜 실직선이라는 용어를 붙이느냐. 실수로 꽉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은 실수로 다 메꿀 수 있다. 이거 그 말은 실직선이라는 말은 수직선과 실수는 1대1 대응을 한다.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실수로 꽉 메울 수 있어. 이거 다 유무로 다 메꿀 수 있다고. 유리수, 무리수로 아까 무리수도 적대해봤자 막 루트 2, 루트 5 이런 거 그지? 이게 빈틈없이 실수로 꽉 메울 수 있다고. 그래서 실직선이라고 하는 거야. 수직선과 뭐 한다? 1대1 대응을 한다. 1대1 대응을 해. 됐지? 두 번째, 우리는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또 문장 쓸 필요 없이 유리수로 다 메꿀 수는 없어. 수직선 빈틈이 무리수가 생기겠지. 그래서 실수로 메꿀 수 있다는 말이야. 유리수와 무리수로 실수를 꽉 메꿀 수 있는 거지. 1대1 얘들이 1대1 대응을 이뤄서 수직선이 되는 거지. 그제? 그 다음 실수에는 얘도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우리는 양의 실수라고 해요. 그치? 왼쪽을 뭐라고 하죠? 음의 실수라고 해요. 실수도 양음이 나눠지지. 양음이 있다고 이렇게. 맞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지. 이걸 우리는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겠지. 이것도 맞는 문장이라고 하거나 이해할 수 있지? 이제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을 좀 공부하자. 왜 덧셈 뺄셈 먼저 안 배워요? 곱셈 나눗셈 먼저 배워도 상관없어. 얘는 알겠네? 첫 번째 A도 양이고 B도 양이고 이게 존재가 돼야 한다. 왜? 루트 안이 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알겠네? 얘가 빠진 개념들은 다 거짓이다. 맞잖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세밀해야 해. 얘가 빠진 조건하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곱근의 곱셈이거든. 얘가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지. 이 전제가 빠지면. 맞죠? 요거일 때 루트의 곱셈은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루트 한끼리 곱하세요 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네가 요 계산을 하고 싶으면 선생님 좀 한 얘가 진짜 관점이거든.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그냥 루트 6이라고 됐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다음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요 라는 거 그죠? 얘 어떻게 하면 돼? 루트 2, 6, 12요 긴데 얘가 좀 커 보이니까 느낌이 베껴질 것 같아요. 4, 3, 12 그치? 4는 2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이제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나누기를 루트 A분의 루트 B는요. 자, 잘 들어. 얘는 루트 A분의 B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또 하나가 있다. 기다려야 해. 자, 요거 먼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여기 봐봐. 루트 2분의 루트 6이 있다. 그냥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사실. 루트 2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다. 루트를 하나로 요거 약분하면 얼마? 3 되지. 그래서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긴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결과 그지 이렇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직접 이렇게 약분한다 생각해도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부딪힐 때가 있어. 봐봐. 루트 6분의 루트 8 있잖아. 그죠? 응?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약분하면 2, 3은 6, 2, 4, 8. 그죠? 결과적으로 루트 3분의 2가 남게 되거든. 그죠? 맞잖아. 이게 4되니까. 이제부터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는 경우는 나누기가 다 안 되는 거야. 제가 나누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배우면서 우리는 얘를 배우면서 나누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 때문에 분모의 유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분모의 유리화. 이제 이 수학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배운다. 이 분모의 유리화를 왜 배우느냐 하면 계산할 때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답을 쓸 때 있지 학교에서 분명히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답이 있는 경우는 없어. 알겠니? 분모가 무리수잖아. 제목을 봐봐. 분모가 뭔가 모르게 무리수라는 소리야. 그걸 유리화, 될 화자를 쓰거든. 한자에서 유리수.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과정이야. 현재 분모가 뭐라는 소리야? 무리수기 때문에 걔를 유리수로 만드는 과정. 자, 두 가지 개념을 배우자.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얘를 유리수로 만드는 방법은 분모 분자에 분모의 이 무리수를 똑같이 곱해주면 유리수로만 만들면 되잖아. 분모를 루트 A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됐네? 됐네? 그러면 왜 분모가 유리수가 돼요? 아까 이 개념 배웠지.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루트 A의 제곱이지.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 그러므로 얘는 A가 되지. 그치? A분의 뭐 돼? 루트 AB가 되지. 됐습니까? 하나만 더. 루트 A 루트 B분의 C를 놓고 보자. 현재 얘는 어떤 것 때문에 무리수야? 루트 B 때문에지. 그치? 분모 분자에 루트 B를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이게 분모의 유리화야. 그럼 분모는 AB 되겠다. 그죠? 이제 직접 암산으로. 왜? 루트 B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B의 제곱이 되니까 AB 되지. 분자는 C 루트 P가 되겠지. 됐습니까? 예를 들어, 얘도 얘네. 그죠? 금방 있나? 분모 분자에 뭐 곱해? 루트 3, 루트 3을 곱하지. 곱하면 뭐 돼? 3분의 2 루트 3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2 루트 5분의 10이 있어. 네, 5. 이렇게 따라가봐. 이제 요거 유리화하면 루트를 곱해주면 된다. 알겠네? 반드시 분모가 무리수면 유리화를 시키라고. 계산을 할 때도 답을 쓸 때도 무조건 얘는 5 되지. 5랑 5 약분되고 2분의 루트 5가 되지. 됐습니까? 됐어요? 곱셈 나눗셈 몇 개의 예를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됐어요? 제곱근의 덧셈 뺄셈. 얘 다음에는 이제 혼합산이 있겠지. 그치? 곱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가로. 그지? 혼합산만 계산하면 다 끝나겠다. 맞네? 자, 덧셈 뺄셈은 첫 번째. 요거만 잘하면 A 루트 M 뿔마 B 루트 M 있잖아. 맞네? 이런 걸 이제 무리수에서 동류항이라고 해. 루트 안의 값이 같지, 그지? 어? X처럼 봐. 얘를 X처럼 보면 AX 플러스 마이너스 BX지, 그지? 너 그거 계산할 때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다면 루트 붙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1차식의 덧셈 뺄셈 했듯이 똑같이 하면 돼. 예를 들어 4 루트 2 이제 봐. 플러스 3 루트 2 예? 얘는 7 루트 2가 되겠지. 됐습니까? 4 루트 3 빼기 5 루트 3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루트 3 되지. 이런 게 뺄셈이야.
됐습니까? 자, 더하기 빼기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곱하기와 더하기 빼기를 연산하려면 이제 분배 법칙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곱셈의 일종으로서 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더하기 루트 C가 있어. 그치? 이렇게. 무리수도 분배시킬 수 있지. 아까 곱셈 배웠으니까 이거 하면 뭐 돼? 루트 AB 되지. 됐습니까? 이거 분배시키면 뭐 됩니까? 루트 AC 되지. 이게 분배 법칙이라고 있어요. 됐네? 이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그지? 3 플러스 4 루트 2가 있어요. 맞네? 맞아? 그러면 이거 분배시키면 뭐 돼? 3 루트 2 되겠지. 그치? 3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 얘 하면 뭐 되지? 4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그지? 루트 2의 제곱이 2잖아. 8 된다. 됐습니까? 이건 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을 못하지.